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전남대 체육관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부터 이곳에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걸 오마이TV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전남대 학생 두 분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2학번 방엄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윤리교육학과 1학년 신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남대 안철수 후보가 와서 특강을 할 예정인데 언제부터 알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전대 신문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아는 사람 통해서 어제쯤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네, 예. 급하게 오셨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4월에 전남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강연했었잖아요. 그땐 후보 입장이 아니었고 그냥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투표를 꼭 해야 된다. 그 앵그리버드의 그 화난 앵그리버드처럼 탐욕의 돼지들에게 투표로서 뭔가 힘과 의견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대선이 얼마 한 40 지금 4일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들 좀 저는 이제 1, 2학번이다 보니까 신입생이다 보니까 이제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인 만큼 다들 투표를 하려고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 민주당이나 이런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지금과 비슷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런 걸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당시 여당의 이제 반대와 그런 갈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철수 씨의 이제 순수한 그런 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내심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번 대선보다는 조금 더 기대가 늘어났다, 더 커지고 많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신세력이 등장을 했고 또 올해 대선이 아무래도 좀 한국의 많은 그 패러다임이랄까 그런 걸 많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많은 기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현 체제, 현 정부가 하는 그런 일이나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젊은이로서 좀 더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정책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는 점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서민의 입장으로서, 왜냐면은 계층 간에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저는 서민층의 입장으로서 항상 그런 균형 발전이나 복지 같은 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입생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복지 정책이 가장 큰 중요한 건데 이번에 새 후보가 다 경제 민주화를 이렇게 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자 또 다 각자의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것 또한 뭐라 해야 될까, 그 전 이명박 정부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나온 사람들이 그거를 고치고자 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잘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저도 역시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런 5년간의 그거는 많이 좋지 않았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다 주장하고 있고 복지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걸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투표율이 저번 4.12 총선도 그렇고 별로 높지 않을 거라는 또 그런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투표를 해봤자 그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투표를 해봤자 뽑힐 거 아닐까, 누군가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나 이제 문재인 후보는 약간 다르지만 이제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충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요. 왜냐하면은 각 여러 계층들의 의견들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거는 어차피 내 목소리 들어주지 않는데 뽑히지 않으면 내가 죽은 표가 되는데 그게 그건데 내가 왜 하느냐, 이런 이제 무언의 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또 올해 그 투표를 이렇게 시간을 늘리자 이런 말을 많이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물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투표 시간을 늘리자 이런 걸 이슈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참정권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들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표를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제일 지금 관심, 화두가 바로 야권 단일화 문제입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중에 누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친구들 모이면은, 아니면은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그냥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밥상에서 아니면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 그런 주제가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누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여론적으로도 이제 각종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국민들의 의견이라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단일화를 만약에 하면은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될까봐 두려워요. 그런 정치적 이상을 가져도 어떤 그 당에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에 속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하면 단일화가 필요하겠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게 좀 안타깝다 해야 되나? 예,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사실 그 야권 단일화를 사실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문재인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합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여당을 좀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주변 분위기 좀 어때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지금 야권 단일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둘 중에 한 명 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나요? 네, 근데 그게 많이 갈리는 게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정치적 경험이 많은 문재인 후보를 하는 게 낫다고 지지하는 애들도 있고 그것보다 먼저 신세력이다 이런 거를 지지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네,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남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두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오늘 와서 강연을 할 텐데 안철수 후보의 바라는 정책이나 꼭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서민이다 보니까 어떤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복지적인 정책을 좀 더 확충해 주시면은 물론 한 번에 바꾸진 않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선택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이런 변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바래왔지만 그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자세가 바뀌지 않는 언행일치의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서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성분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후보가 지금 여성 대통령론을 들고 나와서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게 바로 정치 개혁의 혁신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여성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렇게 걸고 나온 말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여성들이 많이 그 권리가 신장하고 그래서 좋긴 좋은데
뭐랄까요,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인 그거를 들고 나오는 것보다 대등하게 보고 누가 가장 정치적인 어떤 정책을 가장 잘 내밀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페미니즘적인 좀 그런 것보다 네, 평등하게 보고 네, 이야기를 네, 잘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를 보고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께 안철수 후보한테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 방송을 본다고 생각하고 정책 제안하는 것들 아니면은 뭐 당부의 말이나 아니면은 격려의 말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안철수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이 걸고 나온 공약을 이제 다 좋은 취지지만 그것을 실천하느냐 못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후보님은 이제 인격을 보고 물론 그게 전 진실이라고 믿고 싶고요. 그것들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다 얘기하세요. 네, 안철수 후보님 힘드실 텐데 열심히 하시고 걸고 나오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남대 학생 두 분을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학생이 얘기하는 것들, 안철수 후보가 지금 걸고 나온 그런 정치 혁신이나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에 많은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희 5년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걸고 나오는 공약들 중에 어떤 것이 실천되고 어떤 것이 실천되지 않았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을 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우리 서민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4대강 사업이나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거대 국책 사업만 벌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 어제부터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전북을 들러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광주에 와서 충장로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농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곳 광주 전남대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야권 단일화 문제가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당 중앙위 선대위 출범식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논의 제의를 직접 했죠. 네, 자신이 유리한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겠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 테이블에 나와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안철수 후보가 강연 중간에든 아니면 강연 끝나고 기자들에게든 이런 문재인 후보의 야권 단일화 논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정치혁신이 먼저다. 그리고 10일로 예정된 그 정책을 먼저 발표하는 게, 정책을 먼저 보여주는 게 먼저다라고 강조를 해왔죠. 그래서 논의하는 그 시점을 10일 이후, 11일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직접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오늘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특히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정치혁신, 사법개혁, 복지문제, 교육문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뭔가 좀 고무적인 게 정치혁신의 과정에서도 그런 방안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비례대표 확대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 정당 개혁, 정당 혁신 같은 것들은 두 후보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런 정치 혁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두 후보가 동의, 그 투표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9시까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8시까지 투표 당일 투표 시간 연장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금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박근혜 후보가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답변을 내지 않고 대해서 하면서 공동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두 후보가 그 공통적인 대응
그리고 공통적인 정책을 늘려 나가면서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후보 쪽이나 안철수 후보 쪽이나 단일화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필승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일화에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하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조국 교수나 다른 여러 학자들, 교수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후보가 한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두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세력이 통합을 이뤄서 이런 통합된 세력이 대선 후에도 우리나라 미래 발전이나 정책 발전에 계속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의 특강 제목은 1997년에 새로운 변화가 재현됩니다. 입니다. 1997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었는데요. 바로 그때처럼 1997년에 변화처럼 2012년 대선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안철수 후보가 강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안철수 후보 정치 혁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마이TV에서는 오늘 강연을 계속해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을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는 쪽으로 넘기고요. 저는 다시 이따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 체육관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